좋아요, 구독. 1월 CPI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를 좀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성겸 마스터님은 동의를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. 어떠실 것 같나요? 궁금하네요. 근데 이전에도 계속 좀 비슷한 기조셨지 않나요? 네, 완전 동의합니다. 네, 완전 동의. 동의다. 네, 완전 동의하는데요. 네. 제가 항상 이제 12월 말부터 말씀을 드린 것들이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일단은 드렸죠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지금 9.1에서 6%대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기울기는 그렇게 급격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1년 동안 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. 하지만 제가 그저께 예를 들어 드린 대로 이 6%대에서 2%대로 떨어지는 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. 근데 물가라는 게 여러분들 1년 동안 지금 겪어보시니까 어떤가요?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.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일단은 존재를 합니다. 물가도 가격이죠.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, 자, 9%에서 지금 6%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또 2%, 3%대까지 떨어뜨리려면 지금 했던 만큼의 몇 배의 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고금리, 고물가가 지속적으로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게 아마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일단은 좀 봅니다. 자, 어저께 CPI 리뷰를 제가 조금 잠깐 해드리면 굉장히 많은 뉴스를 오늘 들으셨을 거고 굉장히 많은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만 제가 항상 한 2주 전부터 계속 강조드린 게 있죠. CPI는 더 이상 어떤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어차피 물가는 어떻게 돼요? 한 달 오르고 한 달 내리고 이달은 오를 수 있고요. 이달은 쭉 내릴 수 있습니다. 자,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하는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그릴 것이다. 그래서 한 달 한 달에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, 단 이런 건 있죠. 어떤 기준점을 삼았다라고 치면 여기에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것들. 예를 들면 작년 6월, 7월 요 정도 되겠죠. 9.1%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? 이런 굉장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변수들이 생긴다라고 하면, 그것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소비자 물가 지수는 큰 임팩트가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지금이 중요하죠. 지금이 중요해요, 여러분. 자, 연준의 스탠스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일단은 중요한데, 제가 어제 CPI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드리지는 않을 겁니다. 물론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게 조금 낮아졌고, 만화임 지수가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중고차 가격도 좀 낮아졌고요. 여러 가지 디테일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들 이제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전체적으로 우하향한다. 요것만 일단은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문제는 이거예요. 사실은 이게 또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. 노동시장으로 일단은 돌아와야 되거든요. 자,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, 바로 노동시장 때문이다라는 거죠. 노동시장. 자,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를 억제합니다. 수요를 억제해요. 자, 그런데 지금 이 수요 억제가 잘 되지 않고 있고, 또 노동시장의 노동 인플레가 조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, 잔잔해지지 않는 상황, 노동지표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책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.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다? 금리 인상 정책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, 여러분. 자, 여기 제 빨간 박스 친 거를 잠깐 좀 보시면, 자,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. 전문가들 또한 뭡니까? 예상보다 길게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했고, 더 공격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긴축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더 넓혀갈 것이다라고 일단은
정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면도 있기는 합니다. 그 이면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여러분. 이제는 2022년과 2023년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게 다릅니다. 2022년은 어떤 굉장히 좀 디테일한 자세한 이런 측면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셨다면 2023년은 조금 매크로적으로 큰 거시적으로 좀 큰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CPI는요,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금리 인상 정책을 쓰면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정책을 지금 1년 동안 썼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. 이건 당연한 건데 지금 보면 페드의 어떤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일단은 발생을 하는 거죠. 자, 약을 처방을 해서 약을 계속 치고 있는데 낫기는 나아요, 병이. 근데 어떻게 됩니까? 예상보다 너무 느리게 낫는다라는 게 일단은 그게 문제죠. 자, 예상보다 늦게 낫는다. 시기가 길게 벌어진다라는 것은 어때요? 금리가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되고 고금리로 일단은 고금리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국민들의 고통, 일단은 뭐 미국 국민들의 고통이지만 미국이 또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안 좋은 게 사실이니까 어떤 국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화된다. 여기에 일단은 딜레마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노동시장이 빨리 우리가 이제 침체에 빠져들어야 됩니다. 노동시장이 빨리 침체에 빠져들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회복기가 더 빨라지겠죠, 시기가. 근데 지금 노동시장이 시켜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게 사실은 페드의 첫 번째 지금 고민거리다.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PC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?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 세 가지로 제가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구인이직 보고서. 두 번째 뭡니까? 비농지표. 세 번째, 실업률입니다. 자, 그런데 구인이직 보고서는 사실은 어떻게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. 이거는 좋아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? 네. 은퇴자들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민자들도 넘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. 자, 실업률은 후행적입니다, 여러분. 상당히 후행적이거든요. 지금 당장 실업률이 막 지금 뭐 3.4%인가요? 그렇죠? 지금 당장 실업률이 4%, 5%까지 뛰지 않아요. 이거는 굉장히 후행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은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노동지표에서 현실화되게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. 비농지표. 그렇죠?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죠. 비농지표. 한 달 항상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지표를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되고요. 이 비농지표가 일단은 떨어져야 됩니다. 비농지표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죠? 원래는 구인이직, 비농지표, 실업률 이런 순으로 일단은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비농지표가 일단은 우선순위일 겁니다. 비농지표가 일단은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거예요. 비농지표가 떨어진다는 건 고용이 안 된다는 얘기. 자,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기업들도 감원을 하고 있죠. 그러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 실업률이 올라간 펌핑에 구인이직 보고서가 변화가 되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변화가 되는 이런 역의 관계. 그러니까 1, 2, 3대로 가는 게 아니고 2, 3 하나대로 일단은 지표가 그렇게 가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하실 건 2023년에 보다 노동시장이다. 비농지표, 실업률, 구인이직 보고서로 아마 이 순서대로 지표가 바뀔 것이다.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CPI를 보는 제 시각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이제는 신경 쓰실 필요 없다. 정말 크게 높아지지 않는 한, 정말 크게 낮아지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시장에 뭐 단기적으로나마 어저께처럼 단기적으로나마 그렇게 요소를 미칠 뿐이지 그렇게 크게 어떤 임팩트가 없다.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
단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이 속도, 이 기울기가 지금 굉장히 좀 완만해지죠.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,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. 저는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긴축은 예상보다 굉장히, 근데 이 예상이라는 게요,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, 이 예상은 희망론자들이 만든 예상입니다, 여러분. 예. 거의 대부분은 이 긴축이 짧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저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2년 정도 간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죠? 지금 겨우 1년 지났습니다. 그래서 이 긴축의 강도, 그리고 긴축의 어떤 기간은 굉장히 좀 길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저께 CPI 관련해서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